대마주와 일기주. 이번에는 화산 지형에서 주로 생산되는 유황과 관련하여 일본의 대마주와 일기주 등에 대한 위치를 찾아보고자 한다. 조선실록에서 유황을 검색하면 주로 일본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지금의 일본은 화산이 존재하므로 가능하지만 지금의 대마도는 유황이 존재하지 않으며, 또 지금의 일기도는 이키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주 조그마한 섬으로서 일기주라는 큰 행정구역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일기주 태수가 유황과 일인양, 소유, 서각을 한 쌍 바쳤다고 하는데, 서각은 코뿔소의 뿔이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사람은 없다. 서각은 아프리카와의 교역으로 구입한 것이겠지만 지금의 이키섬 도주가 박물을 바쳤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래서 유황과 관련한 대마도의 실록 기사를 올리고 진짜 대마주와 일기주의 위치를 알려주고자 한다. 그리고 박물 중에는 단목이라고 있는데, 단목은 동남아와 같은 열대지방에서 생산되는 것으로서 주로 붉은 염료로 사용되어진다. 세종실록열세 권 세종 3년 8월 3일 개사 6분의 5 기사 1421년명 영락 19년 대마도 도마노 좌위문대랑 이 사람을 보내어 유황 500근, 서각 한 쌍, 단목 300근을 바치고 일기주태수 원중 도 한 사람을 보내어 유황 1400근, 길인양 8근, 소요 50근, 서각 한 쌍을 바쳤다. 세종실록 35권 세종 9년 1월 13일 이민 9분의 7 기사 1427년명 선덕 2년 일본국 일기주, 애지주, 원조신 중 이 사람을 시켜 반야경을 구하고 또 중자인 을 청하면서 토산물인 유황 2000근, 단양 100근, 용례, 옹양충, 황금 5근, 진피 10근, 빌랑 3근, 적동 50근, 대도 5자루를 바침으로 대반야경 일부, 도서 1과 정포 83피를 회사하였다. 앞서 2개의 실록 기사 외에도 다수의 기사가 실려 있으므로 따로 검색하여 읽어보면 참고가 되리라 생각한다. 외는 9개의 큰 섬으로 나누어 구주라고 하며, 외 공꺼지를 본주라 하여 일본말로 혼슈라고 하는데, 지금의 세부섬이며 세부의 양쪽 2섬을 합치어 삼도라고 한다. 축전주는 세부의 동북쪽에 있는 사마르 섬이며 키타큐슈라고 하며 외 구주 중에 최고 북쪽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대마주 즉 대마도는 세부섬의 서북쪽에 있는 파나이 섬이다. 일기주는 세부의 서쪽의 일자로 길게 늘어진 팔라완 섬을 가리키는 것이다. 섬의 형태와 이름이 관련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외의 북쪽에 있는 민도로 섬이 조선의 자연도이고, 더 북쪽계 루손섬이 탐나이며 조선의 진평부이다. 그리고 조선의 유황광산에 대한 실록의 기록을 찾아보았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이 경주와 청도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한반도의 경주와 청도에는 단 1g의 유황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인가? 지금 한반도의 경주와 청도는 조선의 경주와 청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진짜 경주와 청도의 위치는 다음에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경주와 청도의 유황과 관련된 실록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종실록 18권 현종 11년 1월 3일 신묘 2분의 1 기사 1670년 청강이 9년 수어사 김좌명이 아뢰기를 영남좌도 경주와 청도의 접경에서 유황석 2만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 근처 2고을의 산점을 본청에 이속시켜 유황을 재련하도록 허락하소서.
그리고 그들의 자벽을 경감해주고 납세를 가벼이 해주면 백성들이 서로 본받아 익혀서 유황을 재련하는 방법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현종 개수실록 22권 현종 11년 1월 3일 신묘 2분의 1 기사 1670년 청강이 9년 수어사 김좌명이 아뢰기를 유황을 재련하는 방법을 이제 다행히 터득하였습니다. 영남 저도 경주와 청도 사이는 모두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황석이 많이 생산됩니다. 지난번에 전동을 2차병사로 있을 때에 그곳에서 1천여 근을 재련해냈습니다. 두고을에 소속된 점으로서 그 지역에 있는 것을 본청에 소속시켜 자벽을 줄여주고 유황을 재련해서 세과를 삼도록 허락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그리고 실록을 검색하다가 밀양에 대한 이상한 내용이 있어서 첨부하고자 한다. 실록의 내용에서는 밀양에 좋은 선이 다닌다고 하는데 한반도 밀양은 산골 오지로서 좋은 선으로 타 지역과 연결된 강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물놀이 정도 할 수 있는 하천뿐이다. 정주 실록 41권 정조 18년 12월 30일 개미 4분의 2 기사 1794년 청걸륭 59년 영남 위유사이 이군 이별단을 올려 아뢰기를 통진부에서 폐물된 밀양의 좋은 선에 실었던 미두의 수량은 모두 4,314석 7두 남짓이었습니다. 짐을 실은 배가 전복했을 경우 곡물을 나누어 징수하는 법에는 증미 1석 중에서 구두 1승 이합은 배가 폐몰된 지방의 고을에서 새 쌀로 바꾸어 상납하고 열미 5두 8승 8합은 본래 곡물을 냈던 고을에선 압부하여야 하며 건지지 못한 수량은 감색, 사공, 격군에게서 징수하는 것이 본래부터 통편 에 실려 있는 바꿀 수 없는 일반적인 규례입니다. 이렇게 해서 특산물 유황과 관련하여 조선실록의 기록을 토대로 지금의 일본과 한반도가 조작된 거짓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지리적 위치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실록의 내용에서 유황을 끓여서 감압법으로 아연을 채취하고 그것으로 강판에 아연도장을 하여 함석을 만든다는 것이 더욱 놀라운 사실이다. 이 내용을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 조선이 언제부터 철판을 생산하고 아연도장의 기술을 가졌었는지 그것이 인정되면 모든 선진 문명의 발전은 조선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밀양 조은선에 실은 곡물의 양이 4,300석이라고 한다. 그러면 1석을 대충 150kg로 계산을 하면 약 600톤이라는 무게가 되는데 상상들 해보시라 우리 조선의 선박 규모와 그에 따른 선박 건조 기술은 어떠했을 것인가. 우리 조선이라는 국호는 선박을 건조하는 나라의 조선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선박을 이용한 배달을 하는 나라 배달국이 아니었을까 하는 과장된 생각도 해본다. 조작된 역사로 인하여 미개하고 수준 낮은 민족으로 얼마나 왜곡되어 맞는가를 알고 분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너무나 앞서 있는 조선의 과학문명, 이것을 탈취하기 위해서 장영실의 실종과 서구 침략을 야기한 것이 아닌가를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때이다.